반갑습니다. 세트한자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태고 이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한자 제136강 일을 지자에 관련된 세트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7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이를 지자입니다. 이를 지자는 도착하는 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목적한 곳으로 가서 만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트한자 136강에서는 이동하여 목적한 곳에 도착한 것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이를 지자입니다. 이를 지자는 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하늘을 의미하는 한일자와 비밀스러움을 표현하는 모르사자와 땅을 의미하는 흑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한일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사자에 해당되는 모르겠다라는 듯 가우뚱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토자에 해당되는 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이를 지자입니다. 중심자인 이를 지자가 표현하는 이르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밀스럽게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르다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를 지자는 모두가 아는 정해진 방법으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순식간에 도착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느새 내 곁으로 내려온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을 날던 새가 어느 순간에 땅으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이를 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자는 하늘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땅으로 내려왔다고 표현함으로써 하늘에서 어떤 것이 비밀스럽게 내려와서 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자인 이를 지자는 이르다, 즉 도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자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이를 도자입니다. 이를 도자도 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도착을 의미하는 이를 지자와 칼을 의미하는 칼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를 지자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앉은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자에 해당되는 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이를 도자입니다. 이를 도자가 표현하는 이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도착은 칼이 꽂힌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곳에 가려고 할 때 그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좀 더 용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칼도자는 정해진 그곳에 칼이 꽂혀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 중에서 정해진 목적지로 가는 위치를 찾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침판과 지도 한 장만을 가지고 정해진 곳으로 가는 그런 게임인 것이죠.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하면서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는 어떤 표식이 있게 됩니다. 이를 도자는 그 표식을 칼이 꽂혀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자는 부지런히 움직여서 칼이 있는 그 자리에 이른 것을 도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착이라는 것은 칼이 꽂혀진 자리처럼 정해진 곳을 이루는 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이를 지자입니다. 이를 지자도 이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도착을 의미하는 이를 지자와 따라가다는 의미의 따라갈 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를 지자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앉은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지자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중에 따라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이를 지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이를 지자가 표현하는 그 이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일치라는 것은 이르는 곳으로 따라가서 생긴 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어 따라온 사람도 그곳에 도착하여 만나게 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 도중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지에서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를 지자는 둘 이상의 움직임이 한 곳에서 만나게 될 때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일치한다 또는 합치한다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한자입니다. 이를 지자는 이르는 곳, 다시 말해서 목적지로 따라가서 만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세 개의 한자는 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르다라는 것인데 이를 지자는 저쪽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온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를 도자는 내가 목적지로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자는 누군가 먼저 가고 있는 사람, 누군가 성공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르다라는 것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조카질자입니다. 조카질자는 조카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카라는 말은 형제자매의 자식을 이르는 말인 것이지요. 해당 부수로는 여자를 의미하는 여자 여자와 도착을 의미하는 이를 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카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여자 여자에 해당되는 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자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앉는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조카질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조카질자가 표현하는 그 조카는 여자를 통해 이르게 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인격적 존재로서 서로 관계를 교류하지만 예전에는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할 그런 한자입니다.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해서 어떤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면 그 후로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든 아니든 선택의 문제처럼 여겨지는 그런 풍조이지만 옛날에는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여자로 인해 우리 집에 이르게 된 또 한 사람이 조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여자가 우리 가족이 되면서 확대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은 좀 복잡하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형제의 아내가 생겨서 발생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조카다라는 그런 뜻이죠. 조카질자는 여자로 인해 우리 집에 이르게 된 사람이 조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집실자입니다. 집실자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지붕을 의미하는 지붕 면자와 도착을 의미하는 이를 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실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지붕 면자에 해당되는 지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자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앉는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집실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집실자가 표현하는 그 집은 지붕 아래로 이르러 생긴 공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집은 하나이지만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족과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집의 역할 중에서 집실자는 공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어떤 지붕 안에 들어가면 생기는 공간이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대도시에 가면 이웃 간의 주차 문제로 시비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시비는 이렇습니다. 왜 우리 집 앞에 주차하냐 라고 하면서 따지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 소유자는 왜 이 길이 당신 것도 아닌데 주차를 못하게 하냐 하면서 시비가 붙는 그런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붕 안으로만 자기 소유이고 집 앞의 길은 공유지여서 누가 주차하든 시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로 다투는 이웃의 모습들이 안타깝지만 좁은 땅 안에서 묘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실자는 지붕 아래로 이르러 생긴 공간이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지복자입니다. 지복자도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 시자와 도착을 의미하는 이를 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복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죽음 시자에 해당되는 죽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자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앉는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지복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관련자인 지복자가 표현하는 그 집은 죽음에 이르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의 또 다른 용도는 죽음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도 집에서, 죽을 때도 집에서 맞이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객사였습니다. 타지에서 죽는 것을 불행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요즘에야 출생도 죽음도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최근 일이고 출생과 죽음에 관련된 행사도 집의 역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지복자는 죽음에 이르는 곳이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돈대대자입니다. 돈대대자는 돈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돈대라는 말은 건축물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옹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좋은 징조를 의미하는 길할 길자와 지붕을 의미하는 지붕 멱자와 도착을 의미하는 이를 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대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길할 길자에 해당되는 성공하여 환호하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좋은 징조인 것이죠. 또 지붕 멱자에 해당되는 지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자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의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돈대대자입니다. 돈대대자가 표현한 그 돈대는 지붕 아래에 이르면 만나는 좋은 징조의 시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물을 그냥 평지에 짓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건물일수록 약간 땅을 높여서 마당보다 높게 건물을 올립니다. 궁궐에 가보면 하나같이 마당보다 높게 올린 터 위에 건물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터를 돈대라고 합니다. 흙으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큰 바위덩어리로 옹벽을 세워서 그 안에 흙을 채우는 방식으로 돈대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시설은 여러 재해로부터 보호가 되고 집이 더 근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바닥이 단단하니까 건물의 기초가 튼튼한 것도 있습니다. 돈대 대자는 지붕 아래에 이르면 좋은 징조를 주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대는 좋은 기분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관련자는 막힐 질자입니다. 막힐 질자는 막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동굴을 의미하는 동굴 혈자와 도착을 의미하는 이를 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힐 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동굴 혈자에 해당되는 동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자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앉는 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막힐 질자여서 막힐 질자가 변한 것, 막히다라는 것은 동굴 안에 이르면 결국 막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굴에 가보면 어느 동굴이든 들어간 곳으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동굴의 양쪽이 뚫려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하면 마침내 막힌 곳이 나옵니다. 결국 되돌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굴의 구조적 원리입니다. 막힐 질자는 동굴에 들어가 한 곳에 이르면 결국 막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7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이를 지자의 세트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